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우동래입니다. 오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디펜스타임스의 안승모 편집장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우리가 다루던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좀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하는, 그렇지만 군에서 아주 핵심적인 무기죠. 차기 소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기 소총은 우리가 이제 현재 K2 소총을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말까지 차기 소총 개발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예. 소위 그 구경, 총의 어떤 구경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차세대 소총으로서 6.8mm, 그러니까 구경을 네. 확정을 지었고요. 독자적으로 먼저 어떤 뭐 유럽의 나토나 뭐 일본하고 뭐 다 어떤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이 무기 매니아들, 특히 총기 매니아 분들께서 많이 좀 놀라셨죠. 네. 그 어떤 다시 옛날에 1950년대 그 나토에서 그 표준화 소총 그 규격을 7.62mm로 이제 설정했는데, 원래는 베트남전 가서는 확 5.56mm로 바꿨던 네네네. 것처럼, 야, 이렇게 해놓고서 유지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의논도 없이 국가 간에 예, 어떤 예. 나토 회원국 간의 의논도 없이 이렇게 벌써 결정을 하느냐. 네네. 그래서 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올해 이제 2월 달이죠. 지금 예, 뭐 예. 그 우리 국내 그 S&T 모티브에서 네. 보도 자료를 2월 초순에 냈는데 6.8mm 소총을 개발하겠다. 네. 근데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총에 대해서 총을 이제 중심으로 했을 텐데, 발표를 탄이 중심입니다. 그죠? 탄. 그 탄약 업체 네. 풍사라고 같이 손잡고 하겠다. 그 방식, 어떤 발표는 방식도 예전보다 예, 예. 좀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2월 초순에 나왔던 보도자료 내용이 하여튼 뭐 기사가 좀 많이 됐었죠. 아.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 이제 ROTC 장교 출신으로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임관을 했는데, 제가 임관할 시점이 이제 그 M16A1 소총하고 K2 소총이 이제 그렇죠. 교대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그 학군 후보생 시절에는 M16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자대에 갔을 때 그 K2 소총이 배치돼 가지고 K2 소총을 접했는데,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35년 정도 이제 사용한 소총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능도 우수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버전업된 게 K2 소총에서 그 K2C1 K2C1으로 해서 이제 양산 뭐 되고 있죠. 저 피카티니 레일입니까? 예, 그걸 장착할 수 있게 실이 이제 됐었죠. 손잡이도 부착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게 구경이 이제 과거에는 5.56mm였다가 그렇죠. 이게 6.8mm로 이제 바뀐다는 거는 우리 병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탄약의 무게가 조금 늘어날 것이고, 네네. 예, 그런 측면, 하여튼 탄약의 무게. 예. 저는 좀 뭐 총기 매니아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무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존의 네네. 탄약 휴대량의 어떤 그거를 좀 많이들 얘기도 하셨어요. 총기 전문가들 분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탄약 업체인 전문 업체인 풍산하고 일단 손잡고 예. 좀 면밀하게 좀 개발을 하자. 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5.56mm 탄하고 6.8mm 탄하고 이게 말하자면 0.12mm 더 이제 증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 무게가 늘어나는 걸로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교 출신으로서 아시겠지만은 그 탄창을 한 개만 휴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 탄약이 200발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몸에 둘러 있는, 몸에 두르고 지급하고 이제 갖고 나가니까 전체 무게로 봤을 때 예.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다른 장비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워리어 플랫폼, 네네. 부수적으로는 장비가 늘어날 텐데, 예. 그러면 전체 그 몸에 어떤 둘러야 되는 그 무게는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죠. 이 저 K2나 이 지금 차세대 소총이라는 게 돌격 소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손에 쥐고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소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그 본인이 이제 그 휴대하기 좋고 가벼워야 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 무거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탄이 무거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종전이 되고 나서 그 어떤 바르샤바 조약군하고 이제 소련 이제 어떤 대립이 되는 이제 냉전이 시작됐죠. 50년대. 그렇죠. 중간에 한국전을 겪었고 6.25 전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의 구경을 7.62mm로 좀 다 정리를 하자. 물론 이제 그 시점에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AK-47이 이제 어떤 표준화 소총으로 등장하면서 7.62mm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군하고 이제 미국이 더불어 이제 나중에 일본 자위대도 역시 7.62mm 64식 소총인가. 근데 사실 이게 총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국의 M14, 뭐
영국도 있고 이제 뭐 M14 게런드 소총입니까? 예, 그거. M14. 그 M1을 이제 저기죠. 자동화시킨 거죠. 네네네. 반자동 소총을 이제 탄창으로 이제 해서 자동화. 네. 근데 뭐 영국 것도 있었고 뭐 영국의 뭐 L1 같은 계열이 있고 뭐 네네네. 서독의 뭐 G3 계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뭐 좀 총들이 커요. 아, 예. 길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체형에는 맞지가 않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체형에도 이제 무겁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베트남전은 예. 근접전이 많았죠. 근접전이 많고 돌발 그다음에 이제 늪지대고 돌발 변수가 많았고 기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발이 이제 그 진창에 빠지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뭐 나토 지역은 좀 평야지대가 많고 사막지대도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토는 그랬고. 예, 그때 당시 뭐 그 사막은 이제 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중동전이 그렇게 뭐 심화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7.6mm를 했다가 베트남전에서 가보니까 근접전 돌발 갑자기 이렇게 도출 나오는 이제 그런 전투가 많으니까 그 게릴라전. 그래서 그냥 급작스럽게 5.56mm로 이제 넘어갔죠. 어떤 근접에서 좀 빨리 쏠 수 있는. 그리고 탄약이 좀 가볍고. 어차피 맞으면 다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표준화돼서 우리 한국군도 이제 베트남전을 통해서 그 바로 넘어갔죠. M1 소총에서. M1 소총에서 바로 M16으로. 중간에 M14는 거치지 않고. 그렇죠. 그 총의 현대화가 우리는 한 단계를 그냥 건너뛰었죠. M14가 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미국이 잠시 채택됐었군요. 50년대에서 60년대 그 베트남전 초기까지. 예. 초기까지 썼는데 총이 뭐 상당히 좀 커요. M1 소총의 하여튼 그 길이에 탄창 20발짜리 탄창을 7.6mm 탄창 꽂았다고 생각하면 그 보시면 간단해요. 거기 M1 소총의 형태에다 그냥 쉽게. 미군들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군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도 이제 베트남전에 들어가면서 참전하면서 어떤 탄약의 무게가 좀 늘어났죠. 탄창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클립 형태로 8발짜리였는데. 8발짜리 이제 삽탄 장전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보조 소총이었던 뭐 카빈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9mm 탄 뭐 작은 탄을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또 이게 어떤 정글이나 어떤 그런 늪지대에서는 많이 문제가 돼서 급하게 이제 M16을 채택했는데 원래는 M16이 미 공군의 헌병 그런 부대들 기지 방어하는 부대들용으로 개발이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마치 그 다른 타군에 그 총이 좀 현실적으로 뭐 빨리 채택하기 좋다. 물론 지금 마치 그 미 해군 해병대 그 F4 팬텀은 미 공군이 갑자기 채택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전쟁 양상에 따라서 이제 총이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탄도 이제 바뀌고 있군요. 그럼 뭐 흔히 알려졌다시피 이제 M16 계열이 어떤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의 살상력이 상당히 강선에 의해서 높다고. 그 육조 우선의 강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후에 이제 M16 계열이 이제 뭐 M16A4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소위 아프간전, 그 전부터 이제 M4 계열로, M4 계열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M4 시리즈로 쭉 나왔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위 설계도가 이제 어떻게 저작권이 풀리면서 뭐 유럽에서 그 비슷한 소총들이 뭐 여러 가지 자동 소총들이 등장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계 어떤 뭐 시장의 포화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사막전, 그러니까 평원진 사막전이나 하여튼 아프간 그 장거리 그 저격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고민을 한 거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6.8mm가 딱 중간점이다. 7.6mm를 갈 수 없고 다시 옛날처럼. 7.62mm라는 거는 정말 그 부담이 되는 그 어떤 탄의 무게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개량화된 이제 카빈 소총을 그 국내 업체에서 이제 쏘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탄을 쏘았을 때 그 어깨에 밀착해서 쏘더라도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다 상의를 탈의하고 보면은 어깨가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7.62mm 탄의 그 파괴력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거에 반해서 이제 M16이라든지 K2 소총 5.56mm 탄을 쐈을 때는 어깨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퐁퐁퐁퐁 이 공기총 나가는 느낌이고 7.62mm 탄은 정말 어떤 기관총을 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M1 소총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파괴력인데 파괴력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6.8mm 탄으로 이제 그 탄의 이제
구경을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방탄복. 방탄복이 네. 강화된 것도 원인이 있다죠? 예.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예, 뭐 전투가 벌어지면 대개 다들 이제 그 방탄복을 이제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이제 피탄 돼 가지고 이제 뚫질 못하는군요. 웬만한 탄들은. 뭐 뚫지 못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살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네네. 소위 소총 그 타는 입사각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전투의 네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좀 생존율이 네. 좀 방탄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또 좀 높아지죠. 또 5.56mm 탄의 경우 이제 탄의 파괴력이 작기 때문에 그 방탄복 내에서 이제 머무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뭐 충격을 주는 것도 그렇고 네네. 역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 예. 결국 이제 6.8mm를 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도달한 거죠. 네네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소총 개인화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어느 나라보다 많이 봤죠. 예, 예. 근데 공교롭게 일본의 차기 소총이 이제 그 상상, 예, 예. 호화공업이라는 데서 생산합니다. 어제 잠깐 이제 우리 오 기자님 뵙기 전에 한번 그 네. 간단한 걸 봤는데 책자에 나온 거를 5.56mm로 또 계속 하더라고요. 예. 6.8mm를 한 거. 물론 이제 걔들은 방향을 설정한 게 우리보다 좀 먼저 뭐 몇 달, 한 10개월? 뭐 하여튼 몇 달 먼저 한 건지. 예, 예. 그리고 뭐 디자인은 좀 저기 해요. 뭐 좀 새롭게 다듬었는데. 네네.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일본이 그 5.56mm로 그냥 계속 고집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체형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의 그 디자인이 일단 현재 그렇게 드로잉으로 나온 그림으로 나온 거 보면은 짧아졌어요. 네. 기존에 80, 90보다는 좀 더. 아, 예, 예. 요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이제 선택을 했고. 네네. 근데 구경은 5.56mm. 그래서 지금 저 일본의 그 소총을 보면 우리 K2 소총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습니까? 저쪽이 더 가깝죠. 미국의 옛날 AR 계통. AR-15. AR-15에 네, 가깝죠. 그쪽에 예. 발전시킨 모델을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AR-15라고 그러면 이제 M16 소총. 어떤 설계의 전식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그거에 가까운 거죠. 시발점 네네. 시초가 되고 우리는 어떤 그 디자인을 많이 좀 참고한 게 K1A나 K2는 개인적으로 네. 뭐 우리 총기 전문가님께서는 뭐 다른 얘기 하시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예, 예. 그 어떤 영문으로 된 그 외국 잡지를 이제 미국에 들어온 잡지를 보면은 네. 그 벨지움의 FN사 그 기관단총 네네네. 하고 그 어떤 정규 소총 네네. 그거를 좀 많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부 구조야 뭐 이제 M16 뭐 이런 거 다 혼합했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는 영향을 이제 그 벨지움 소총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독자적으로 잘 이렇게 개발을 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국내 업체의 이제 그 총기 생산 업체랑 탄 생산 업체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차세대 소총을 개발한다. 예,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차세대 소총이 실전에 배치되는 건 언제쯤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한 5년 후, 2025년. 물론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세월이라는 게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뒤에 우리 과거를 보면 5년 전에 얼마 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앞으로 이렇게 멀게 남아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이게 단계별로 이제 뭐 절차 뭐 이렇게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거치다 보면은 빨라 2025년에 이제 초도 제품이 나와서 뭐 이제 초기 운영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부대에다가 줘본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 뭐 1, 2년 정도 소요될 거고. 예.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이제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기존에 육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 지금 뭐 기동 장비나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그런 걸 다 이렇게 개발 시간, 양산 시간을 보니까 보통 10년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소총도 뭐 좀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소총은 뭐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은 좀 적게 걸리겠죠. 근데 뭐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어떤 소요군 획득하는 육군이나 해병대에서 이제 많은 좀 요구 조건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면은 육해공군 해병대마다 그 ROC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육군하고 해병대는 뭐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뭐 해군이나 이제 공군은 뭐 경비하는 부대, 그런 헌병 부대 같은 데서 대량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ROC가 이제 보통 육군에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자관 우리가 차기 소총을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킥오프 행사를 가졌는데 자관 그 명품 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 방산업체하고 우리 군에서 적극 협력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